여성사회복지인 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사님의 박정아입니다. 네, 송부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다치셨다는 소문이. 네, 비밀이에요.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네. 어떡하고 나왔어요? 그냥 뭐 신랑이 다 보고 있죠. 밥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그냥 어쩔 땐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역할을 좀 바꿔보는 것도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여사님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또 저희가 이 여사님이시네요. 네, 이 여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이 여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실물로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페이스북 친구여서 간간히 소식은 들었는데 맞아요.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의 초대받아서 영광이고요. 저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사회복지사 이경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움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경림입니다. 세움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부터 광고를 하시네요. 그럼요. 예. 여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성 선배 사회복지사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영광인데 시청자분들께 세움이 네.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세움은 2015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직 횟수로는 7년이고 이제 만 6년, 만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수용자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범죄해서 교도소에 가고 밖에 남겨진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2015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한 7,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동복지로 시작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공부방부터 이렇게 시작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꾸려서 네. 수감자 자녀라는 이런 분들을 돌보게 된 그런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91년에 그 시흥이동이라고 하는 동네, 달동네, 산동네에 올라가서 제 인생에 살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일하러 가서 이제 방과 후에 방치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사실 처음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박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놀고 학교 안 가고 놀고 있고 병원 같은 거 주워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바꿔 먹고 과자 바꿔 먹고 이럴 때 뭐 학교 갔냐 물어볼 때 안 갔다. 밥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러면 같이 나랑 밥 먹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공부방이 됐고요. 근데 그 지역이 되게 재개발 철거 지역이었거든요. 아마 그 지금 여사님 처음에 나왔던 신림복지관을 넘으면 난곡이 있고 난곡을 넘으면 시흥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뭐 워낙 지역사회 운동이 되게 활발했던 때인데 이제 거기서 공부방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이제 그러면서 지역사회 사람들과 이제 함께 만나서 같이 살고 뭐 부업도 하고 뭐 철거 운동 철거 투쟁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아이들을 만난 게 아마 제가 그 사회복지를 늦게 공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89년도에 가서 그때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제 인생에 처음 알은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공중 화장실에 수도도 없어서 저는 아랫집에서 물을 호수에다가 길어가지고 고무다라이에 물을 놓고 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게 어니까 그걸 깨서 녹여가지고 밥을 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드라마 같네. 그죠? 네, 서울의 달이죠. 근데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새벽을 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눈망울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고 또 현장에서 있고 지금까지 쭉 있을 수 있는 저의 시흥이동은
저의 사회복지의 마음의 고향인 거죠. 공부를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제 삶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부스러기 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꾸리게 네네. 된 그 계기가 또 궁금한 그런데 거죠. 네. 제가 이제 부스러기에서 일할 때 13세 미만의 성학대를 받은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었어요. 네네. 거기 쉼터에 온 한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랑 같이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가 트럭에 야채를 싣고 시장 어귀에서 이제 야채를 파시는 분이셨는데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사실 무학이었고 무면허셨어요. 교통사고 나니까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맡긴 거죠. 근데 옆집 아저씨에게 이 친구가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만났던 빈곤 아동들, 뭐 공방 다녔던 아이들을 이제 좀 더 살펴봤더니 아빠가 외국 가 있어요. 엄마가 뭐 지방 가 있어요.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어요. 하는데 사실은 교도소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을 조금 더 깊고 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만났던 아이가 생각이 나서 수용자 자녀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2015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움을 세우셨군요. 네. 세움을 세우고 싶어서 세움이라는 이름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네. 함께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말한 그게 너무 따뜻하게 훅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정말 수감자의 자녀 아이들이 네네.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해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네. 경우가 많은데 또 보조금 세팅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하고 만나는 당사자들도 어쨌든 법적 테두리 네. 안에 계신 분들이 네. 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대표님 몸담고 계셨던 뭐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도 그렇고 지금의 세움도 네. 그렇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뭔가 액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지난 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네. 그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IMF라는 것이 이제 되게 어렵긴 했지만 어떤 그런 사회, 경제, 정치적인 것들을 인해서 사회복지가 이제 훅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빈곤 아동이나 결식 아동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2000년 막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급식 결식 아동이라고 막 이야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결식 아동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누가 밥을 굶냐 뭐 이렇게. 그렇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우리 학교에 결식 아동 없다. 어머. 뭐 복지부 제가 사무관 나가도 정말 엄청 싸우고 전화로 막 이래도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 무료급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방에는 애들이 계속 결식아동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아이들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아이들이 여의도역까지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약간 피켓을 들고 피켓 시위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냥 피켓을 들고 쭉 걸어갔는데 그 피켓이 1년은 365일, 하루는 3끼. 이런 피켓을 들고 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아주 그 수급권 자녀, 수급권도 아니죠. 그때는 아마 생활보호법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 점심 급식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9시 뉴스에 나갔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막 우셨대요. 그리고 바로 밥 먹는 밥 먹는 아이들을. 아이는 없어야 된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생각이 해요. 그 시간에 뉴스를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역사라는 게 역사라는 그렇게 게 이루어지는 우연이 거죠. 더 많아. 우연이 더 많아. 네. 맞아요. 그 앞서서 그 세움 소개를 네, 아까 네. 해주셨었는데 네. 어떤 기사에서 네.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영리 쪽에서 많이 쓰여지고 네. 또 복지 영역에서는 되게 낯설 수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데서 어떤 파트를 늘려서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꾸린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가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 2014년에 그만뒀는데, 예. 제가 상임이사를 이제 2번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는 제가 간사부터 시작해서 간사, 그 다음에 공동 총무, 사무국장, 하나씩 이제 밟아오셨구나. 사무총장, 예. 상임이사 이렇게 이제 했고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죠. 23년 있었어요. 한 조직에. 직원 2명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그야말로 장부부터 빨간 장부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둘 때는 전국 조직이 됐고, 100명에 200억 정도 규모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상임이사 한 텀 끝내고 2텀째 들면서는, 어떻게 내려올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 사람도 약간 또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아름답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 아니요. 다 있잖아요. 아니요. 모두가 그쵸?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내려올까 이 생각을 하면서는 그때 이제 제가 일기를 적어 놓은 게 되게 작은 조직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찾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우리 직원이 그때 100명이었는데 직원의 이름을 다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전국 조직이어서 뭐 부산, 창원, 대전, 천안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직원의 이름을 다 모르는 게 너무 슬펐어요. 되게 멋진 리더. 아니에요. 나 멋져 보이고 싶어 아니 하는 그러니까 리더. 직원이 늘어나면 이만큼 발전했어 이럴 수도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 면면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리더 멋있습니다. 되게 인터뷰 할수록 굉장히 아니에요. 매력이 멋져 지금. 보이고 싶은 리더라고 자막 넣어주세요. 네. 여튼 네. 그래서 좀 잘 내려오고 싶다. 그래서 작은 조직, 그다음에 좀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다음 이제 스텝에서 한다면 이제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014년에 이제 연임 6년의 상임이사를 하고 이제 멋있게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사각지대를 찾다가 세움을 하게 됐죠. 이게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맞아. 저도 좀 어쨌든 안정적이어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맞아. 밥은 먹고 일단 살아야 그쵸.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차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호환 일단은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또 아주 일상은 아주 거룩한 거거든요. 하루 세 끼 맞아요. 먹는 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은. 근데 왜 스타트업이었는지는 조금 궁금해요. 그랬죠. 근데 내가 인생에 약간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오프 더 레코드일 수 있지만 부스러기 그만뒀다고 해서 메이저에서 회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밥 한 번 먹자고. 그래서 제가 네, 거절을 하고. 나는 개척하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막 부스러기 막 그만두고 또 그때 또 가서 홀랑 가서 밥 먹고 이런 게 좀 모양이 빠지시.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세움이라는 단체를 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건 잘 몰랐고 이제 개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어. 네, 개척이라고. 그래서 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우리 함께 개척을 해보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생겨나가 생겨나고. 되면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개척을 한 것이 이제 뭐 개척이 영어로 얘기하면 뭐 스타트업이겠죠? 네, 그렇게 되었죠. 보통 스타트업은 되게 청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쵸. 도전하시는 그것도 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편견이죠. 맞아요. 인생 이모자 누구나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있다. 그런 거. 인생 이모자.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중요하죠. 우리 청년. 저의 노후를 책임져줄 청년들 되게 중요한데,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또 풍부한 경험이나 있는 것으로 가지고 또 새롭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것도 저는 또 멋있는 네. 도전일 거라고 진짜 생각이 멋있어요.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수감자 자녀에 대한 네. 이 정보가 많이 없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감자 자녀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서비스들을 네. 좀 필요로 하는지 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세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이제 통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수감자 자녀에 대한 통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통계청에도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통계가 없더라고요. 2015년 당시에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랑 함께 201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고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수용자들. 에게. 예. 진짜 5만 의미 7천 명의 전국의 교도소에 그 당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수용되신 분들 4명 중에 1명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한 25%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리고 매년 한 5만 4천만 정도 수용자 자녀들이 이렇게 누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세움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통계를 느낌을 확인했을 때는 아이들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수감 수용자들이 일반 그 우리나라 수급권의 비율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 한 사람이 수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빈곤해질 확률은 일반 수급자보다도 5.5배 더 빈곤하다는 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이제 별거를 하거나 또는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가 5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빈곤 아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어떤 가정 환경으로도 더 열악한. 그래서 저희는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가 2번, 3번 또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갑자기 막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네. 또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이제 막 학교 이렇게 가는데 아빠가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와서 체포를 네. 한다든지 이렇게 체포 너무 장면을 충격적일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네. 생길 것 같아요. 체포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도 11%나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그리고 우리 어떤 편견, 사회적 편견이 맞아요. 제일 무서운. 그 가족을 동일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네 아비 뭐 하냐, 어디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의 잘못이 곧 부모로 이어지거나 부모의 잘못이 자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네.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감됐다는 것을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또 주변에서 가만 안 두잖아요. 또 막 이렇게 말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친척들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따돌림 받기도 하고. 네, 말하면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세상에. 그러니까 마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 지원 요청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담도 지원합니다.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랄 때는 취미 생활도 그렇고 교육이나 이런 기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도움도 네네, 좀 저희가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코로나 전에는 1박 2일로 이제 캠프를 많이 다녔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뭐 2명, 3명 이렇게 해서 완데이 이제 캠프도 하기도 해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수감자 자녀들까지 네. 돌보냐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음. 우리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들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간접적으로든 하다못해 왜 돕냐 뭐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분들까지 되게 네네. 다양한 네.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 인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네. 싶으신지. 예. 그래서 저희 세움이 하는 일은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사업을 하는 일도 있지만 이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식을 개선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옹호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실 거리에도 나가서 뭐 스티커도 붙여보고 또 매년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뭐 포스터 공모전이나 캘리그래피 공모전 또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런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반응은 사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왜
피해자 자녀도 못 돕는데 왜 가해자 자녀를 돕느냐. 뭐 대한민국 인권 많이 좋아졌다. 뭐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시는구나. 자식 귀한 줄 알면 네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네 어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런 반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인식을 개선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인식 개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2명 중에 한 분은 아 그렇지 이 아이들이 있었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생각해보게 하는 거. 이 아이들이 있었구나. 그래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아이들이 잘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2명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진짜 거죠. 너무 감사한 네. 일이네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것이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 자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용자 자녀를 돕고 있지만 사실 수용자 자녀를 뭐 가해자 자녀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제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은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다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당한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냐 가해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은 그분들 말도 맞아요. 맞고 이제 그러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인식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대표님 아까 네, 그 네. 말씀하실 때 그 면회실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사에서 그 네. 면회실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봤거든요. 아, 네. 저도 봤어요. 네, 저도. 되게 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네. 아담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수감자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네. 키즈 카페인 줄.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해안에 새로운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미 외국에는 다 그래. 외국 교도소는 우리나라만 그게 없었고 물론 일본도 없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만남은 되게 우리의 큰 변화를 갖고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세움이 지원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제 걔 5살 먹은 아이인데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빠랑 사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 교도소에 간 거죠. 근데 엄마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빠를 막 찾는 거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래 만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엄마가 용기를 내서 이제 면회를 신청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면회실은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는 철창을 사이에 둔 반 플라스틱 면회실이었던 거, 일반 면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반대편에서 아빠가 나오는데 아빠를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아이는 막 울면서 아빠가 방 안에 저쪽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를 안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그 거부의 경험. 상처가 예, 너무 저희가 크고. 만난 아이들 중에는 아빠와 관계,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졌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것들을 아이들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아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할 때는 면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저는 그치, 눈물 나. 예, 간증 아니에요. 여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눈물 나. 감정이입이 너무. 네. 아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네. 트라우마가 얼마나 남을까. 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다음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는 면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법무부에 찾아갔죠. 법무부에 찾아가서 그 법무부 사회부 교정본부 아는 사회부격에 찾아가서 우리가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간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일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시도라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필요하다. 맞아.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돈을 다 댄다 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돈을 다 댄다. 공간만 달라. 앉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앉을 수 있었을 거야. 충분히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공간을 줬고 저희가 공간을 줄 때도 일단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좋겠다. 그다음에 초범이 많은 곳이면 좋겠다. 가정이 많이 해체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좋겠다. 그래서 여주교도소를 달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정했어요. 근데 여주교도소를 주신 거죠. 저희가 여주교도소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디자이너한테 요청한 거는 따뜻한 집과 같은 그런 공간 그렇게 디자인해달라라고 하면서 법무부에는 저희가 이걸 리모델링 할 텐데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이걸 다 설치를 해달라. 법무부에서도 오케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전국에 54개 교도소가 있는데 정말 공간을 뺄 수 없는 4개소인가 5개소만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돼요. 그럼 더 궁금한 게 그 수감된 사람 아, 옷을 네. 이게 번호 막 이렇게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또 공간이 그러면 뭐예요? 아빠랑 아빠. 엄마는 이렇게 아이고, 수감자인데 네, 네, 그쵸.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그 당시 사무관님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그 미성년 자녀를 만날 때는 이 수의복을 입지 않고 이제 귀주복이라고 이게 법 전문 용어예요. 교도소 전문 귀주복? 귀주복.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때 사복을 입고 사복. 면회를 해라.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안내 지침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다. 네. 디테일하게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까지도 돼야 네, 사실은 네, 네, 완전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공간에서는 보통은 철창을 둔 사이에 둔 면회는 15분 면회인데 예. 그 공간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50분 동안 면회할 수 있고 이렇게 손도 잡아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안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예 그렇게 그건 됐습니다. 되게 큰 변화죠. 맞아요. 네. 그러게요. 했는데 큰일을 했네요. 정말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의 빈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은 또 그렇고 지금 세움 사업도 그렇고 뭔가 그 세상과의 편견이나 이런 거에 투쟁하는 듯한 네, 이 느낌이 그런 활동인 것 같은데 이전 회에 박옥순 총장님이 네, 나오셨어요. 기대의 여인이죠. 네, 차별 철폐를 네, 위해서 네, 네, 네. 아스팔트로 향하고 네, 네, 계시는 네, 네, 우리 네, 박옥순 네. 총장님 계시는데 이경림 대표님은 좀 더 내밀하고 깊숙한 곳으로 좀 이렇게 네.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험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되게 막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시련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말 질문지를 사실 미리 받아봤는데요. 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우리 보시는 이제 여성 사회복지사님들이 되게 밥맛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시련이 없으셨나요 혹시? 아니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맞아요.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고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힘들 때는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올 때가 있겠지. 물극필반이라고. 어쨌든 반드시 인생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니까 또 힘든 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힘듦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삶의 방법이겠죠. 계속 힘들면 힘든 것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힘듦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뭐 신앙인이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또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지나온 길을 보면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뭐 나름 성숙된 것 같아서 살면서 더 힘든 일이 많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뭐 살아온 동안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일하면서도. 그런데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뭐 나만 힘든 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 긍정적이신 네, 것 네,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모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치. 뭐 시간이 약이고 네. 뭐 다 지나갈 네네네. 거다라는 네. 거를
근데 그걸 좀 내 삶에 그대로 녹여내고 적용시켜서 맞아. 거기서 오히려 내가 뭘 얻을까라고 네. 했던 그런 점이 네. 조금 남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힘들고 어려운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지내왔느냐. 뭐 힘들고 이런. 어려운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또 순간순간의 의미를 또 잘 네. 부여하셔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또 그러게요. 듭니다. 저희 컨텐츠가 아시다시피 여성 사회복지사들 네. 여성 사회복지인이죠. 네. 죄송해요. 여성 사회복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요. 그만큼 현장에서 네. 여자였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특히나 수감 자녀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 법무부나 이런 쪽 만나실 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뭔가 차별당하거나 배제되거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없어요. 역으로 아니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잘 됐던 것 같다. 아니 이런 차별 것도 받았거나 배제 당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쪽에서는 한 거 아닐지도 몰라. 그쪽에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시한 것 같아요. 저 무시한 거네. 그러네요. 난 내 길을 간다. 그러는지 얼마나 말던지. 상대방은 황당했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센 언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센 언니가 아니고 네? 저 가을 하늘, 가을. 여리여리. 맞아 성향도 아이 성향이라고 그러셨어요. 저 아이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면 막 오늘 막 했던 거 생각하면서 막 머리 막 박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예요. 10점 만점에 10점이란 말이에요. 저 엄청 여리여리한데 남들은 제가 엄청 센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할 때는 우리 어떤 사회 편견 속에서 여자니까 저쪽에서 나를 무시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보이려고 했고 더 당당하게 보이려고 했고 지식이든 이제 그쪽 분야 어떤 회의를 간다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전문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학문적인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떤 회의를 갔는데 이거 다 나가는 거죠. 재밌게 하려면 그냥 예,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다 맞는 얘기인데 현장을 일도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뭐 15년 전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박사 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련 또한 뭔가 동기부여로 네, 만드셨어요. 아니 뭐 싫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 현장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일을 바꿔야 된다. 이런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죠. 학문적인 걸로 건의를 세워버린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아마 여성 사회복지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회의를 가면 사실 여자는 별로 없고 나 혼자이거나 막 이럴 때 저는 더 전문적이고 당당하고 막 아는 척,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꿀리면 안 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랬답니다. 차별이 안 먹히는 분입니다. 네. 대표님한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 게 좀 궁금하거든요. 롤모델처럼. 그것도 또 질문지를 받아봤는데 없어. 아니 없진 않아요. 완전 반맛이죠. 없진 않은데 없진 않은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함께 믿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진심 n분의 1씩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롤이 다를 뿐인 거예요. 뭐 대표를 해서 80% 이게 아니라 다 n분의 1씩 일을 해서 그 n분의 1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세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 롤모델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정말 우리 그 25 먹은 제 세대를 보고도 제가 배우는 것이 있고요. 또는
저 인간처럼 되지 마라. 나는 저 인간처럼. 이렇게 해서 저의 롤모델이 돼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롤모델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 자리에 사람이 셋 있으면 배울 점이 세 개다. 네. 좋은 사람은 좋아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네. 그렇게 배운다 했는데 네. 만인이 네. 롤모델이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만나본 우리 여사님들도 그렇고 네. 현장에 많은 선배 여성 사회복지인들이 어떤 자기 자리에서 한국 사회를 좀 네, 바꿔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네. 꿈꾸는 한국 사회 미래의 모습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에요. 안 거창해요. 안 거창하고 저는 뭐 지금은 아주 명확해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 미래의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답 하나는 아주 미션, 간단. 세움의 미션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우리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 뭐 네. 그동안에 걸어오신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사적이고 좀 깊숙한 이야기로 네. 넘어갈 근데 건데 우리 안 한 얘기 있어요. 어떤 거요? 보조금 안 받고 한다는 그런 질문 왜 안 그 하셨어요? 뭐였죠 그게? 아까 제가 여기서 여쭤봤던 네. 거. 아, 그거 질문지 없었나? 네, 질문이 없었어요. 아, 네, 그 그래요? 우리 이제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에 많이 보조금을 받고 맞아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엄청 없는데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저 부스러기 할 때부터 보조금 없이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보조금 그냥 그 모금으로 모금으로 여태까지 30년간 살았는데 다행히도 굶지 않고 굶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했던 말씀이 너는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한다. 근데 너는 네 돈 갖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냐. 후원자들이 주는 후원금을 갖고 너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아이들은 너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돈은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자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도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모금을 30년간 하면서 단체를 운영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 가장 큰 경험은 이 세상은 따뜻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필요를 요청할 때에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될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를 말하면 몰랐다,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의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 그게 더 마음들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있는 만큼만 하자. 있는 만큼만 하자. 그냥 우리가 지금 재원이 이만큼만 있으면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남의 고기 한 점 먹으려면 내 고기 10점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생각했어요. 모금하는 거 저는 별로 안 해. 정말 나 너무 밥맛 없다. 그냥 체질이라서 나 이렇게 살아 태어났어 뭐 이거야. 여사님 인터뷰 이런 캐릭터가 처음인 것 너무 같아요. 좋지 않아요? 내 돈을 이렇게 모았으면 부자가 됐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명분이 씨.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뭐 부탁을 하는 것도 맞아요. 당당하고 맞아. 또 부탁했을 때 또 의외로 흔쾌히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다 그게 진정성이 기본 맞아요. 담보가 돼 있기 맞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이 네. 전해졌기 때문에 가는 어떤 일 스킬과 같아요. 뭐 이런 것보다도 스킬 아니야. 여러분 스킬 아니에요. 네, 이 진정성이 닿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돈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을 움직인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자본이신 거죠. 자원이시고. 스킬이 있으면 스킬을 좀 알려달라고 하려고 네, 그러는데 스킬 스킬은 없어요. 없으시답니다. 스킬 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우리가 만나는 그 뭐 클라이언트 만나는 참여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 모금은 더 확대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어떤 게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긴급 모금을 막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모금에 조사한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뭐 모금이 기부율이 훨씬. 떨어졌는가 이런 걸 네네네. 조사했는데 실제로는 그 액수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네. 저도 그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맞아요. 모여서 그런 자본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 여사님, 네네네. 저희가 이 여사님의 네. 코너 속에 코너가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사적이고 아, 예. 깊숙한 아, 뭐 네, 다른 네. 것을 입니다. 여쭤보는 냅니다. 거라서 네, 네. 네. 이름하여 여사님의 거리. 우리 대표님의 아, 걱정거리. 걱정이요. 네. 네, 걱정은 세움이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지난 5년, 6년 동안은 정말 이 일이 아이들한테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일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 사업에 몰두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필요하다. 어떤 자신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다. 이제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직의 경영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에 대한 게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움이 이제 7년,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 10년 후의 세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보통은 이렇게 15년, 20년 정도 되면 단체들이 좀 딱딱해지거나 올드해지거나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주제 자체가 되게 무거운 주제고, 그리고 저는 또 전통적인 사회복지 어떤 실천 방법들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가볍게 문화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년 후 20년이 되었을 때 세움은 좀 더 살아있고 이렇게 고이지 않고 그런 세움의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고민이고, 그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동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대표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워요. 다음은 네. 자랑거리. 자랑거리요. 내가 여기에서 요거 하나는 꼭 자랑하고 싶다. 제가 인복이 많다고 했잖아요. 인덕은 없는데 인복이 많아요. 다들 보면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것들로 이제 직업을 많이 찾는데, 여기는 뭐 복지관보다 급여도 적고, 일도 험하고, 뭐 때로는 교도소도 들어가야 되고, 범죄자도 만나야 되고, 막 이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만나주고, 이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자랑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림 대표님에 대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갖는 편견거리는? 나 센 언니 아니라고요. 저 엄청 여리여리하고 엄청 부드러운 하늘하늘 한 사람이라고요. 저희도 그런 오해 많이 받거든요. 아니 말끝을 흐리셨어. 자신 없어. 자신 아니에요. 없음. 아니,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 세상 여리고 아니에요, 여기 세상 눈물 많고 저기 저 여러분, 눈물 엄청 많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마음이 너무- 많이 꼬여서 감동이 짜증났어요. 이거 그냥 잘라요. 편집으로 하세요. 자,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야망거리는 무엇일까요? 야망은 없어요. 야망이 뭐죠? 야망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나 나의 이렇게 야망. 됐으면 좋겠어. 내가? 앞으로. 아니에요. 저는 지난 30년간 너무나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남은 30년 동안의 제 인생 목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0세부터 30세까지는 그냥 그 부모님 안에서 그냥 사랑받고 내가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부터 이제 60까지는 그냥 사회적인 일을 한다고 남들이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남이
주는 후원금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일을 했다면 지금 60부터 90까지는 내 이름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내일 모레 60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망은 좀 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는 그냥 사라지는 거. 내 이름이 멋지게 없어지는 물러나는 것에 거. 대해서 내가 섭섭해하지 않는 거. 그게 제 뭐 야망이라면 야망이겠네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멋지시다. 그러니까. 이거. 아우 어떻게 센 언니 심리선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여사님이 그 다음 인터뷰하는 여사님한테 아, 책 네. 선물을 좀 하시거든요. 네, 예, 그 예. 옆에 책 아, 선물을 네. 좀 전달해 주세요. 요게 네. 있습니다. 네. 꺼내서 이미 드리면 하셨을 될까요? 텐데, 네, 이미? 그냥 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 예,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이게 박옥순, 아. 예, 박옥순 총장님께서 음. 그냥 사람이라는 예,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박여사, 속여사한테도 네. 주셔서 이건 속여사 겁니다. 아, 제 거군요. 네, 그리고 아, 거기 네. 뭐가 하나 더 있을 건데. 네, 여기 하나 뭐가 더 있네요. 아니 또 그리고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한번. 네, 손편지를 써서. 제가 읽을까요? 아 그렇게는 하시면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 야망 있어요. 저 나레이션 하고 싶은. 아무튼 이렇게 박옥순 총장님께서 마음을 어머,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네, 대표님 너무 긴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네.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배울 점들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소회 한마디 해주시죠. 아유, 우리 여사님과 아니, 함께 네. 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나올 때 엄청 쑥스러웠고요. 예, 제가 이 전혀. 여사로 갑자기 너무 모두가 변해서 여사로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여성 사회복지인들에게 저희 삶이 조금이나마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방자하게 이야기했으나 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제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세움TV. 오늘 이 세움에 대해서 조금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세움TV 매주 업로드 됩니다. 조댓9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깨알 인터뷰 홍보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오른쪽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하고 슈 하고서 끝나거든요. 연습하면 안 돼. 시작. 네. 여, 사, 니. 네, 네, 이렇게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그니처 포즈로 오늘 여사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여사님, 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 사,